베르친샤 마우드리게스는 2013년 당시 9세였습니다. 그녀의 교사 사로미칠이 박물관 현장 학습 중 실종된 그날, 그녀는 반 친구들과 함께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대학에 진학한 엠마는 그날의 억압된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실종되기 전 전화로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2023년 시더우드 초등학교에서 리모델링이 시작될 때 에마는 이제 19세였습니다. 전 교장 패터슨의 사무실에서 사라의 소지품이 발견되자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에마가 경찰에게 그날 들은 말을 전하자 사라의 마지막 편지에 적힌 진실을 알게 됐어 라는 말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학교에서 어떤 어두운 비밀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교장 패터슨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재산이 들어이 아이도 심리학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 그녀의 전화기가 계속 진동했다. 그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고향 신문인 시더우드 지역 신문의 뉴스 알림을 봤다. 제목을 읽자마자 그녀의 배가 내려앉았다. 제 초등학교 리모델링 중 충격적인 발견, 실종된 교사 소지품 발견. 동반된 사진에는 가짜 벽 뒤에 숨겨진 공간으로 보이는 곳 주변에 건설 노동자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에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0년간 묻어두었던 기억이 밀려들었다. 왜? 사라 미첼 선생님, 자연사 박물관으로의 일상적인 현장, 학습 중 사라진 교사. 에마는 그날을 고통스러운 명확함으로 기억했다. 여행의 흥분, 붐비는 박물관 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른들이 믿지 않았던 그 전화통화. 그녀는 조용히 책을 챙겨 강의실을 빠져나와 캠퍼스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기사를 전체적으로 읽기 시작했다. 시더우드 초등학교의 리모델링 팀은 전 교장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가방, 신분증,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메모에는 단순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작은 불일치를 더 깊이 조사해라. 아이들의 안전이 달려있다. 그 물건들은 사라 미첼의 것이었고 갑자기 에마는 9살로 돌아간 임실의 것이었고 갑자기 에마는 9살로 돌아간 사랑하는 선생님이 영원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억들이 놀라운 선명함으로 밀려왔다. 2013년 10월 입기는 다른 현장 학습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오전 8시 30분 20번년에 들뜬 3학년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볼 공룡 전시물에 대해 수다를 떨며 노란색 학교 버스에 올랐습니다. 미스 미첼은 모든 아이들의 가장 좋아하는 교사였습니다. 젊고 활기차며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과 모든 학생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따뜻한 갈색 눈동자를 가진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달랐습니다. 에마는 이제 미스 미첼이 분주해 보이고 거의 불안해 보였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도시락과 허가서를 확인하는 동안 에마는 선생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미스 미첼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마치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날 것처럼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박물관으로 가는 버스 여행은 45분 정도 걸렸고 이 시간 동안 에마는 수년간 그녀를 괴롭힐 대화를 목격했습니다. 여행 시작 후 약 20분이 지났을 때 미스 미첼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기 위해 버스의 앞쪽으로 이동해 조용히 통화했다. 아이들은 들뜬 대화 소리로 인해 대부분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마는 항상 전력이 뛰어난 아이였다. 어른들이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유형의 아이였다. 그녀는 앞쪽으로 더욱 가까이 이동해 창밖의 풍경을 보는 척하며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미스 미첼은 전화기에 대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위험에 처해 있고
저는 더 이상 이를 덮는 데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에마는 전화기에서 화난 남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미스 미첼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스타선 씨, 저는 더 이상 결과에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문서들을 받고 자금 지원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어요. 보고할 거예요. 오늘 밤이에요. 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학교 이사회에 전화할 거예요. 만약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경찰에 갈 거예요. 대화는 갑자기 끊겼고 미스 미첼은 돌아서서 엠마가 넓게 열린 혼란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사의 표정은 즉시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엠마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아, 귀여운 아이야. 어른들의 대화는 걱정하지 마. 미스 미첼이 말했지만 엠마는 그녀의 안심시키는 미소 뒤에 숨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때로는 어른들이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약속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지 이제 화났다. 그 대화 후 몇 시간 만에 미스 미첼은 영원히 사라졌다. 에마는 눈을 감고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떠올렸다. 자연사 박물관은 학교 단체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들의 수업은 공룡 전시관 가이드 투어로 시작되었고 미스 미첼은 아이들이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골격에 감탄하며 선사시대 생명체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던질 때 살짝 긴장을 풀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잠시 동안 버스에서 본 걱정스러운 선생님이 그들이 모두 알고 사랑하던 미스 미첼로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다양한 전시물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찍어주고 워크시트 활동을 도와주며 평소와 같은 열정과 인내심으로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점심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박물관 카페테리아의 여러 테이블에 앉아 점심에 본 것들을 흥분해서 논의하며 점심 후 자유시간에 탐험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에마는 식사를 빨리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일어나던 중 미스 미첼이 카페테리아 입구 근처에 서서 모르는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어두운 정장을 입어 캐주얼한 박물관 방문객과 학교 단체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에마는 서 있는 위치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었지만 미스 미첼의 몸짓에서 이 대화가 즐겁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팔은 방어적으로 교차되어 있었고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급하게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에마는 근처의 해양 화석 전시물에 관심을 가장하며 가까이 다가갔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고 에마는 대화의 조각을 들으며 두려움으로 배가 뒤틀렸다. 당신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사라.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9살인 엠마조차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톤을 삼고 있었다. 당신이 포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당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학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구에게도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실시의 이미 어렵습니다. 미스 미첼은 눈동자의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해온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안전을 맡겼는데 당신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그들을 훔쳤습니다. 안전장비, 교육 프로그램, 보안 시스템 모두 당신의 탐욕 때문에 손상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남자가 거칠게 말하며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 나와 함께 가야 해. 지금 당장. 미스 미첼은 학생들을 돌아봤고 에마는 급히 시선을 돌려 고대 해양 생물에 대해 읽는 척했다. 그녀가 다시 돌아봤을 때 미스 미첼은 남자를 따라 박물관의 동쪽 출구로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움직임은 주저스러웠다. 그곳이 사라 미첼이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에마의 기억은 그 후 몇 시간 동안 혼란과 점점 커지는 공포의 혼란스러운 연속이었다.
점심 후 미첼 선생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학부모 인솔자들은 그녀가 전화 걸기 위해 밖으로 나갔거나 화장실에 갔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다. 하지만 분이 시간이 지나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박물관 보안팀은 즉시 통보받았고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미스 미첼이 오후 1시 15분경 미상의 남자와 함께 동쪽 출구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카메라 각도가 그의 얼굴을 명확히 포착하지 못했다. 그 후 그녀는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듯했고 박물관 사무실에 가방을 두고 주차장에 차를 남겨둔 채 20원형의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사라졌다. 그렇다니까 많은 버스에서 들은 대화와 미스 미첼이 이상한 남자와 함께 있던 것을 어른들에게 절박하게 말하려 했지만 그 후의 혼란과 혼란 속에서 그녀의 그새 소녀의 목소리는 무시되거나 오해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부름받은 대타 교사는 모두를 진정시키고 안전하게 학교로 돌려보내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아이의 혼란스러운 사건, 기억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박물관에 도착해 일부 아이들을 조사했지만 주로 미스 미첼이 박물관 방문 중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한 것을 목격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마가 미스 미첼이 패터슨 교장과 전화로 다투는 것을 들었다고 언급했을 때 형사는 이를 기록했지만 아이가 성인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패터슨 교장은 다음날 인터뷰에서 그날 미스 미첼과 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에마가 들은 것을 잘못 들었거나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스 미첼의 실종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며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했으며 학교 기록과 직원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공식 조사는 수개월 동안 지연되었지만 범죄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미스 미첼과 함께 떠나는 남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결국 냉각되었습니다. 수사관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이론은 미스 미첼이 정신적 붕괴를 겪고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는 그녀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딜즈 미첼의 가족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6개월간의 수색 끝에 그 역시 그녀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범죄 수사에서 실종 사건으로 재분류되었고 시더우드 초등학교의 일상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에마에게는 그날의 트라우마가 지속적인 악몽, 불안 발작, 그리고 삶 속에 어른들이 그녀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일을 말했을 때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불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치료를 받으며 미스 미첼의 실종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에마는 자신이 들은 것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트라우마와 시간의 흐름이 기억을 왜곡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미스 미첼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날 일어난 진실을 누군가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잡힌 후 대학 도서관에서 앉아있던 에마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받은 듯 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패터슨 교장실에서의 발견은 그녀가 항상 알고 있던 것을 마침내 증명해 주었습니다. 미스 미첼의 실종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학교에 있는 누군가가 그날 일어난 진실에 대한 증거를 숨겨왔다는 것을 에마는 전화기를 들어 뉴스 기사에서 찾은 마리아 산토스 형사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누군가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손이 떨리며 기다렸다. 산토스 형사입니다. 세 번의 배수리 후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언, 제 이름은 에마 로드리게스입니다. 실은 시더우드 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사람이 제라가 학생이었고 이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너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종이 소리가 들렸다.
로드리게스 씨, 저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당시 여러 학생이 조사받았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로 오실 수 있나요? 네, 당연히요. 에마는 예상보다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형사님,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첼 선생님과 박물관에 함께 있던 남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그를 봤고 그의 얼굴을 절대 잊지 못했어요. 그건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산토스 형사는 더 급한 어조로 대답했다. 얼마나 빨리 오실 수 있나요? 2시간 후 에마는 시도우드 경찰서 작은 조사실에 앉아 새 증거가 발견되면서 이 냉각 사건을 담당하게 된 산토스 형사와 제임스 크로포드 형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방은 소박했지만 편안했으며 테이블, 몇 개의 의자, 그리고 산토스 형사가 설명한 대로 에마의 진술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될 녹음 장치가 있었다. 임만인 그날에 대해 수년간 기록해온 모든 것을 담은 폴더를 가져왔다. 청소년 시절의 일기장, 치료 세션 기록, 미스 미첼과 함께 있던 남자의 스케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 물건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 중요해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에마, 당신의 진술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산토스 형사가 전문적이면서도 공감 어린 태도로 말했습니다. 패터슨 교장실서 발견된 메모는 미스 미첼이 학교 재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이 들은 전화대화 내용과 결합해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한 전혀 다른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크로포드 형사가 테이블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엠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미스 미첼과 박물관에서 함께 있던 남자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해줘야 해요. 아무리 작은 세부 사항이라도 조사에 결정적일 수 있어요. 엠마는 깊은 숨을 쉬고 눈을 감으며 2013년 가을 그날로 마음을 되돌렸다. 그는 키가 컸어요. 아마 6피트 정도나 조금 더 컸을 거예요. 머리카락은 어두운 색이었고 이마 주변에 회색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매우 전문적이고 보수적인 스타일로 자른 머리였어요. 그는 박물관에 화요일 오후에 방문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어두운 정장, 네이비 블루나 검정색을 입었어요. 그녀는 눈을 뜨고 형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창백한 피부와 날카롭고 각진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왼쪽 손의 엄지손가락에서 손목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미스 미첼과 다투는 동안 그녀를 가리키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할 때 그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산토스 형사는 에마가 말하는 동안 세심하게 메모를 했다. 그의 태도는 어땠나요? 어떻게 행동했나요? 화려한 위협적이었어요. 에마는 주저없이 말했다. 9살 때라도 이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 데 익숙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서 있는 방식, 미스 미첼에게 말하는 방식, 거기에는 권위가 있었지만 동시에 차가운 계산성이 느껴졌어요. 미스 미첼은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이건 단순히 동료 간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크로포더 형사는 파트너와 눈빛을 교환한 후 말했습니다. 엠마,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들은 미스 미첼이 실종된 시기에 학교 구역에서 다양한 직책으로 일했던 남성들입니다. 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형사는 테이블 위에 중요한 남성들의 얼굴 사진 약한 읒쟁이를 펼쳐놓았다. 에마는 심장이 뛰며 각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일부는 학교 행사나 부모와 함께 참석한 이사회 회의에서 본 것 같았지만 그녀가 기대했던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산토스 형사가 테이블 위에 추가로 3장의 사진을 놓았다. 이들은 학교 구역에서 행정직을 맡았지만 개별 학교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남성들입니다. 그런 에마는 숨을 삼키며 즉시한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 사람이에요. 그녀는 어두운 머리카락과 차가운 계산적인 눈동자를 가진 남성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미스 미첼과 함께 있던 남자예요. 절대 틀림없어요. 크루포도 형사가 사진을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이 사람은 빈센트 모리슨입니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구역의 재무 담당자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미스 미첼이 실종된 지 3개월 후인 2014년 1월에 직위를 떠나 네바다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숨겨진 수납 공간을 발견한 후 지난 일주일 동안 모리슨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탐정 산토스가 설명했습니다. 체니 임실의 소지품과 함께 발견된 문서들은 학교 구역 예산에서 발생한 재정 부정 행위의 명확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안전 개선, 교육 프로그램, 보안 강화에 할당된 자금이 모리슨이 설립한 유령 회사로 체계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엠마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래서 미스 미첼이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리슨은 그녀에게 무슨 일을 했나요? 우리는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조사 중입니다. 크로포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발견된 증거에 따르면 모리슨이 미스 미첼의 실종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네바다주 경찰과 협력해 그를 찾고 있습니다. 산토스 형사가 다른 폴더를 열고 플라스틱 증거 가방에서 손으로 쓴 편지로 보이는 것을 꺼냈다. 엠마,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첼 양은 보낼 기회를 얻지 못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그녀의 학생들의 부모님께 보내진 것으로 그녀가 발견한 진실을 설명하고 진실을 밝히면서 아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했을지도 모른다는 사과를 담고 있습니다. 형사는 증거 가방에서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엠마에게 복사본을 건넸다. 엠마가 미첼 양의 익숙한 필체로 쓴 편지를 읽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제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가족 여러분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부패를 폭로하기 전에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학교의 중요한 안전 개선을 위해 할당된 자금, 보안 시스템 업데이트, 비상 장비, 놀이터 유지 보수, 교육 자료 등 이 우리 지역 내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횡령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적절한 채널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침묵을 지키라는 협박과 경고만을 받았습니다. 이 횡령의 책임자는 발언을 할 경우 제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복지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양심상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실종된 자금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자금입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비상 대비 체계가 약화되고 보안 시스템이 노후화되며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이 부패가 계속되는 하루하루가 우리 아이들이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는 또 다른 날입니다. 저는 제 학생들 한 명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교육과 안전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해주시고 이 부패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훨씬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미스 미첼이 이름으로 서명되었으며 2013년 10월 14일 박물관 여행 전날에 작성되었습니다. 엠마는 눈물을 닦을 탐정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죠. 모리슨이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산토스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엠마, 당신의 증언은 우리가 진실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어린이로서와 지금 성인으로서 용기를 내어 말해준 덕분에 우리는 모리슨의 동기와 미스 미첼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여준 영웅심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틸 크로포드 형사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메모를 확인했다. 우리는 또한 패터슨 교장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미스 미첼의 물건이 그의 사무실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은폐에 공모했거나 모리슨에게 협박을 받아 침묵을 지키도록 강요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패터슨은 미스 미첼이 실종된 지 2년 만에 갑작스럽게 퇴임했습니다. 산토스 형사가 덧붙였다. 그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제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가 증거를 숨기거나 수사를 방해했다면 심각한 형사 고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만은 그날 오후 경찰서를 떠나며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10년간 무시당하고 믿지 않았던 미스 미첼의 실종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선생님이 부패한 관료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관료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당된 돈을 훔치기 위해 무고한 여성을 살해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피너센트 모리슨이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은 에마의 고향과 그 너머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이 소식을 보도했고 며칠 후 모리슨은 라스베이거스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가명을 사용하며 소규모 기업을 위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며 숨어 지내던 중이었다. 루블리슨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금융 기록은 그가 복잡한 쉘 회사와 사기 계약을 통해 학교 구역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전화 기록은 미스 미첼이 실종된 날 모리슨이 패터슨 교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패터슨은 처음에 그녀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박물관 근처 주유소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으며 이 영상에는 미스 미첼이 승객석에 앉아있는 모리슨의 차량이 그녀가 실종된 지 수시간 후에 포착되었습니다. 패터슨 교장은 이틀 후 체포되어 사법방해 공범 혐의,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신문 끝에 패터슨은 모리슨이 미스 미첼의 실종 사실을 은폐하지 않으면 가족을 위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패터슨은 미스 미첼의 소지품을 사무실 벽에 숨겨두었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을 희망했지만 모리슨의 위협 때문에 그가 자유로울 때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모리슨이 실제로 박물관에서 미스 미첼을 만나 폭력을 위협하며 그녀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그는 미스 미첼을 도시 외곽의 외딴 장소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모리슨의 휴대폰 GPS 데이터와 신용카드 기록을 통해 확인된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했지만 미스 미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리슨은 억압살인, 횡령, 공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패터슨 교장은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당국과의 협조와 모리슨에 대한 증언으로 인해 5년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인마에게는 사건의 해결이 예상치 못한 결말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미첼리안의 대차족은 마침내 적절한 추모식을 열 수 있었고 학교 구역은 교육 분야 진로를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학교 안전 개선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학교 구역의 재정 관리 방식에 대한 주요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감독 절차와 투명성 조치들이 도입되어 미래에 유사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에마는 이러한 변화의 옹호자가 되어 학교 이사회, 회의와 지역사회, 포럼에서 어린이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삶을 바치는 교육자들을 보호하는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에마의 경험은 그녀의 학업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반 심리학을 공부하던 중 사건이 해결된 후 아동 트라우마와 기억에 초점을 맞춘 법의학 심리학으로 전공을 변경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증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가 되어 미스 미첼 사건처럼 성인들의 어린 증인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수년간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대양 4학년 때 엠마는 법 집행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에서 어린이 증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녀의 강연 제목은 어린이가 기억할 때 형사수사에서 어린 증인의 결정적 역할이었으며, 이 내용은 여러 경찰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린들이 놓치는 것을 아이들은 알아챕니다. 라고의 말은 형사, 순찰 경찰관, 범죄수사관들로 구성된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무시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리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상하거나 충격적인 것을 말할 때 그들이 경험을 오해하거나 상상했다고 자동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관점이 어드라이스의 미스터리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엠마는 아동심리학자 및 사회복지사와 협력해 어린 증인 인터뷰 기술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지원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아동기억과 트라우마에 관한 여러 학술 논문에 기여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의 자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이스미설의 시리 중 10주년을 맞아 엠마는 그녀의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기념정원 헌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시더우드 초등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공간에는 학년 내내 꽃을 피우는 식물들, 아이들이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벤치, 미스 미첼의 학생들에 대한 헌신과 그들의 안전을 위해 싸운 용기를 기리는 기념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엠마는 장미와 수선화 사이에서 미스 미첼의 기억을 기리는 문구를 읽으며 선생님의 존재를 마지막으로 느꼈습니다.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라 미첼을 기리며 그녀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으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성인의 책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과 용기는 두려움과 부패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마는 미스 미첼의 가장 좋아하는 꽃인 해바라기 꽃다발을 기념석 기단에 놓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미스 미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실을 말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안전하고 모두가 당신의 용기를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 엠마가 기념 정원을 떠나며 그녀는 미스 미첼이 10년 전 수업에서 가르쳐준 교훈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교훈은 수학과 독해 능력을 넘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스 미첼은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학생들에게 정직함이 개인의 안전보다 중요하며,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 싸워줄 어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것도. 시더우드 초등학교의 리모델링은 50개월 후 완료되었고, 미스 미첼이 목숨을 걸고 확보하려 했던 모든 안전 개선 조치를 갖춘 채 재개교했습니다. 새로운 보안 카메라, 업데이트된 긴급 통신 시스템, 강화된 출입구, 개선된 놀이시설은 해당 목적에 특별히 할당된 구역 예산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미스 미첼의 옛 교실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자원센터와 도서관으로 개조되었으며, 미래 세대의 아이들은 여기서 용기, 진실,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만은 대학을 최우 등으로 졸업하고 법의학 심리학 박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녀의 박사학위 연구는 아동기 트라우마의 장기적 영향과 어려운 경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복력 요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아동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의학 심리학자로 활동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고 믿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파빌스는 형을 선고받은 지 4년 만에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미스 미첼의 유해 위치나 범죄에 대한 후회나 반성을 결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미스 미첼을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않았지만 10년 넘게 지역 사회를 괴롭혀온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말감을 제공했습니다. 피터슨 교장은 형을 마치고 5년 후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를 교육기관 내 부패를 폭로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단체들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침묵과 공모에 대한 속죄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리더십에서 용기의 중요성과 두려움이 도덕적 의무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자주 강연했습니다. 에마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정의 추구 의지가 전체 커뮤니티에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스 미첼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처음에는 트라우마를 겪은 최씨의 소녀로 나중에는 결의에 찬 대학생으로 투쟁했으며 이는 결국 수년간 계속될 수 있었던 부패를 폭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와 학생들이 재정적 착취에 취약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교육 자금의 감시와 분배 방식에 대한 법적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만은 주정부 차원의 옹홀 프로이트 등에 참여해 유사한 부패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기 전에 발견되고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수년 후 에마가 면허를 취득한 법의학양 심리학자로 일할 때 그녀는 아동 증인을 인터뷰할 때마다 미스 미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2013년에 어른들이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존중과 인내로 각 어린 고객을 대했습니다. 그녀의 일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으며 수년간 답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스 미첼이 최후의 희생으로 가르친 교훈,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 에마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국의 학교, 경찰서, 지역사회에서 미스 미첼의 용기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중요성과 정의 추구를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어린이 증인에서 존경받는 법의학 심리학자로 성장한 에마의 여정은 가장 어려운 경험조차 긍정적인 변화의 힘으로 변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스 미첼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다른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노력한 그녀의 결심은 시더우드 초등학교의 경계를 넘어 확장된 유산을 남겼습니다. 추모 장로는 매년 꽃을 피우며 한 교사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진실이 가장 어두운 부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교실에서는 교육자들이 사라 미첼이 전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신성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법의학 심리학자로서의 에마의 업무는 그녀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많은 사건들과 마주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 증인들과 함께 일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며 그들이 복잡한 법적 시스템을 헤쳐나가며 감정적 안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관점, 아동 증인으로서의 경험과 트라우마 생존자 도시대노 경험은 동료들이 종종 귀중하게 여기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건 중 하나는 7세 소녀 마야가 이웃의 실종 사건을 목격한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에게는 그녀의 증언이 환상적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여성에게 강제로 차에 태우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그녀의 증언을 과도한 상상력의 산물로 무시했지만 에마는 진정한 트라우마, 기억의 징후를 알아차렸습니다. 휴게월에 걸쳐 마야와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한 에마는 아이가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돕고 이는 결국 인신매매 조직의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자들의 성공적인 기소뿐 아니라 아동의 증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에마의 방법은 전국의 법 집행 기관에서 연구되고 채택되었습니다. 메이아 사건은 에마를 다시 한번 산도스 형사와 연결시켰습니다. 산도스는 그 사이 부산의 특수 피해자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알다시피 산도스는 어느 날 오후 커피를 마시며 에마에게 말했습니다. 2013년에 당신 말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미스 미첼 사건을 몇 년 전에 해결했을지도 몰라.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도와주셨어요. 에마는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트라우마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하는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고 그 세부 사항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루철학은 에마가 경찰관, 사회복지사, 검사 등 아동 증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진실의 목소리, 아동 증인 이해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며 여러 주에서 필수 교육 과정으로 채택되었고 연방기관에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마가 미스 미첼 사건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성인들의 회의감이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례 연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에마는 강연을 시작할 때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주세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주세 때 사랑하는 선생님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엠마는 경찰관과 사회복지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위협을 받았으며 당신과 크라우스메스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고 시도하지만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큐리큘럼은 아동 기억의 신경과학에 대한 세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발달 중인 뇌가 외상적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에마는 해당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이 아동이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기억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최신 이해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안바이엔 워서에스너 보테니 영지미학자를 레베카 월시 박사는 엠마의 접근 방식의 혁명적 성격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엄마에게 아동 증인으로서 직관적으로 이해한 것, 그리고 연구를 통해 입증한 것은 아동의 외상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성인에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놀랍도록 정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엠마와 월시 박사가 함께 진행한 연구는 아동 기억과 트라우마에 관한 여러 혁신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는 법정 심리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으로 성인들의 초기 진술이 무시되었지만 나중에 정확함이 입증된 50명의 아동 증인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아동들이 성인들의 이상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고할 때 그들이 목격한 상황의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특히 신뢰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SBC의 행동분석 부서의 주목을 받았으며 에마는 실종 아동 관련 미해결 사건 실효제의 자문으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녀의 연방 요원들과의 협업은 10년 이상 미해결 상태였던 3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 중에는 몬태나주 캠핑 여행 중 실종된 2 형제의 사건도 포함되었습니다. 개 사건에서 현재 성인이 된 증인이 에마의 연구를 듣고 나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 마커스는 8세 때 캠핑장 근처에서 형제 자매가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성인들은 그가 남자가 공원관리원 유니폼을 입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모든 공원관리원은 이미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에마의 훈련은 수사관들이 살인범이 어린이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원관리원을 사칭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가먼테나 사건의 돌파구는 20년 이상 국립공원에서 활동해온 연쇄살인범의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에마는 법집행기관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지만 그녀는 항상 진정한 영웅은 어른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증언한 어린이 증인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마의 분연의 명성은 전 세계 컨퍼런스에서 강연 초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을 방문해 자신의 방법론을 공유하고 각국의 법 집행기관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미스 미첼의 마지막 날에 촬영된 사진을 지니고 다니며 어린이 증언이 믿기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진정한 인간적 비용을 청중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국제적인 주목은 에마를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은 다른 성은 생존자들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온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범죄나 위험한 상황을 신고하려 했지만 어른들이 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목격한 것을 오해했다고 생각하며 무시당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중 한 편지가 에마를 특히 감동시켰습니다. 아일랜드의 수잔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10세 때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행동을 당했다고 신고하려 했지만 주변 어른들은 그녀의 주장을 무시했고 그 교사는 15년간 다른 아이들을 학대하다 결국 체포되었으며 당신의 일을 읽으며 다른 아이들이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수자는 썼습니다.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 에마는 이러한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해 결국 Small Voices, Big Truths, When Children Witness Crime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2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에마의 전문적 연구와 심각한 범죄를 목격한 성인 생존자들의 개인적 증언을 결합했습니다. 이 책의 성공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에마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기억하는 학생은 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으며 주요 텔레비전 네트워크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어린이 증인의 증언을 믿는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였으며 여러 주에서 어린이 증언 처리 방식에 대한 법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모든 전문적 성공을 거두는 동안 에마는 박물관에서 그 트라우마를 함께 겪은 동급생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스 미첼의 전 학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재회 모임을 조직해 그들이 공유한 경험을 처리하고 서로의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 중 한 번의 재회에서 에마의 전 동급생 마리아는 미스 미첼의 실종이 자신의 인생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했습니다. 미스 미첼 때문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보호하려 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녀의 이익을 기리고 싶었어요. 다른 몇몇 동창들도 비슷한 직업 선택을 했으며 교사, 사회복지사, 아동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은 에마가 과거 동창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에마가 경험한 것과 유사한 불안과 신뢰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들에게 적절한 자원과 치료사를 연결해주며 그들이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 동급생인 데이비드는 현장 학습에 대한 심각한 공포증을 발달시켰고 학교 시절 내내 공황 발작을 겪었습니다. 에마는 자신의 치료와 전문 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을 활용해 그와 개인적으로 작업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데이비드는 치료를 마친 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대학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제 사회복지학 학위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마니의 전 동급생들과의 작업은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트라우마 이해형 학교 Trauma Informed Schools 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트라우마 증상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리모델링된 시드워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학교 안전과 트라우마 이해 교육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 교장인 제니퍼 마르티티즈 박사는 에마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미스 미첼은 자신의 희생이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보호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마르티네즈 박사는 프로그램 출범 당시 에마에게 말했습니다. 트라우마 중심 학교 프로그램의 성공은 전국의 학교 구역에서 채택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에마는 교육자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의 징후를 인식하고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행했습니다. 바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에마는 매년 10월 15일 미스 미첼이 실종된 날을 기념해 시도드에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아침을 기념 정원에서 보내며 신선한 꽃을 놓고 그날 이후로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새겼습니다. 오후에는 미스 미첼의 부모님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세월이 흐르며 에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첼의 부부는 딸의 실종 이후 많이 늙었지만 사라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재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마와 함께 강연회에 참석해 폭력과 부패로 자녀를 잃은 부모로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사라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미첼 부인이 에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선의의 힘으로 바꿨어요. 그녀가 원했을 거예요. 그녀의 죽음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했어. 이 연례 방문은 에마가 기념 정원을 점검하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정원은 세월이 흐르며 성장했고 지역 주민들의 기부로 새로운 식물과 시설이 추가되었다. 미스 미첼의 작은 청동 조각상이 추가되었는데 그녀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다. 자수 이 조각상은 미스 미첼의 과거 학생 중 한 명이었던 지역 예술가가 제작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특별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준 것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조각가는 조각상 제막식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교사들이 포기한 아이들까지도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에마의 시다. 오드 연간 방문은 스캔들이 터진 후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구역은 포괄적인 재정 감독 절차를 도입했으며 정기 감사와 모든 지출 내역의 투명한 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는 학교이사회 회의와 예산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미스 미첼의 생명을 앗아간 부패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변화는 재정 감독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렉은 모든 직원과 방문객에 대한 배경조사, 개선된 보안 시스템, 의심스러운 행동을 인식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정기 훈련을 포함한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지역사회는 안전의 비용이 비극의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이해하고 세금 인상을 자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임마의 활동은 주 수준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입법위원회 앞에서 증언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아동 증인 보호와 공공기관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이 중 일부 법안은 통과되어 사라 미첼 아동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아동 증인을 인터뷰하는 경찰관들의 특별 교육 의무와 학교 구역에 대한 의무적 재정 감사, 부패나 안전 위반을 신고한 직원 보호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에마는 입법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법안이 포괄적이고 집행 가능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특법안 통과 순간은 에마에게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주리사당 갤러리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될 때 그녀는 수년 만에 미스 미첼의 존재를 가장 강하게 느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하려다 사망한 그 교사는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 과정은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화이자암바 에마의 목격한 경험에 따라 그녀는 장기적인 유산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교와 법의학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을 설립했으며 특히 아동기 트라우마 생존자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그들이 필요한 정신건강 지원을 받으며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엠마는 두 번째 책,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이 책은 트라우마를 목격한 어린이를 지원하는 부모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임시 제목은 When Children Say Too Much, A Guide for Caring Adults입니다. 이 책은 그녀가 어린 증인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어린이의 트라우마 증상을 인식하는 방법, 그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 어린이가 증언을 해야 할 때 법적 시스템을 탐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임마는 이 책의 모든 수익을 아동 증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책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안마는 미스 미첼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자신의 희생이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할 것이라 상상했지만 그런 변화가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슬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에마의 이 작업은 아동 보호와 트라우마 생존자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들을 영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전학생들과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이 에마가 개발한 방법을 확장하기 위해 자신의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를 설립했습니다. 에마 쉐이초교 대학원생 중 한 명이 살을, 친 박사는 이민자 가정 출신 아동 증인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을 로스앤젤레스에 설립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언어 장벽과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취약하고 범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에마는 저에게 배경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첸 박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기술은 다양한 문화와 커뮤니티의 어린이들과 작업하기 위해 적응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 학생인 마이클 톰슨 박사는 아동 증인으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무시당하는지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 외상적 사건을 목격한 후 인정받고 지원받은 아동들은 인정받지 못한 아동들에 비해 성인기 심리적 결과가 현저히 우수했습니다. 엠메슈르 개인적 경험은 이 점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톰슨 박사는 언급했습니다. 초기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국 정의를 찾았고 경험을 의미 있는 일에 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믿어지고 지원받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보세요. 연구는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 증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 법적 절차에 대한 연령에 맞는 설명, 증언 과정에서 추가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엠마의 영향력은 전문 분야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 교육 컨퍼런스와 지역사회 포럼에서 초청 강연자로 활동하며 아이들이 문제나 위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프로이들은 본능적으로 관찰력이 있습니다. 엠마는 성중에게 말했습니다. 서민들이 화가 나거나 두려워할 때, 상황이 이상할 때, 누군가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때를 알아챕니다. 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걱정이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연에는 종종 에마가 어린이들과의 대화를 역할극으로 재현하는 세션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른들이 질문을 하고 공개된 내용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러한 세션이 자녀와의 관계를 변화시켰고 가족이 더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얼마의 활동은 아동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국제기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개발도상국에서 법적 체계가 이러한 민감한 사례를 처리하는데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동 증인 지원을 위한 지침 개발에 자문을 요청받아 유니세프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뒤 국제적 활동은 에마를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가족들과 접촉하게 했습니다. 고국에서 폭력을 목격한 난민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 어린이, 무장 충돌의 강제로 참여해야 했던 어린이들과의 작업은 에마에게 젊은이들의 회복력과 강인함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일미금 어린이들에게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정직함입니다. 에마는 국제 임무 중 한 번의 반성에서 말해서 미국 교회 지역 출신이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 출신이든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실되게 말합니다. 어른들이 그들을 믿을지 말지 결정함으로써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국제적 관점은 에마의 국내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에 문화적 역량 교육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경찰관과 다른 전문가들이 문화적 차이가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거나 권위 있는 인물에 반응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보장했습니다. 미스 미첼의 실종 입의 실종녀는 에마의 직업적 및 개인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접어든 에마는 이제 해당 분야의 주요 전문가 중 한 명이 되었으며
그녀의 방법론과 연구는 전 세계에서 아동 증인 지원과 미해결 사건 해결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념식을 위해 에마는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서 대규모 컨퍼런스를 주최했습니다. 2~3년의 진전, 아동 증인 보호와 정의 추구라는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의 경찰관, 연구자, 법률 전문가, 생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아동기 기억과 트라우마에 대한 최신 연구 발표, 혁신적인 인터뷰 기법 시연, 심각한 범죄의 아동 증인으로 살아남은 성인 생존자들과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첼 양의 부모님은 명예 손님으로 참석해 딸의 유산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살아나는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항상 믿었습니다. 미첼 씨는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패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위험에 처해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마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믿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이를 증명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에마가 대학에 설립한 사라 미첼 아동 증인 보호연구소 세라 미첼 인스티튜트 돈 채펄 프린시팔 백신회 출범식도 열렸습니다. 이 연구소는 에마가 진행해온 작업을 계속하고 확장해 미래 세대의 전문가들이 아동 증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막의 컨퍼런스 기조 연설 중 청중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아동 보호와 정의 추구를 위한 수십 년의 진보를 상징하는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의 방법을 사용해 미해결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들, 어린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죄자를 유죄 판결받은 검사들, 수많은 젊은 증인들에게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도록 도운 사회복지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중 속에 다른 생존자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과거 어린이 증인이었던 성인들로 에마의 작업이 가져온 변화 덕분에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에마에게 그녀의 일이 왜 중요한지 상기시켜 주었고 더 큰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카메룬스는 미스 미첼의 기념 정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꽃을 내놓고 교사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반추했습니다. 히드우드 초등학교 위로에 가시는 순간 에마는 미스 미첼의 어린이 보호 꿈이 그녀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정의와 변화를 위한 세계적인 운동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에마는 미스 미첼로부터 배운 교훈과 그 기념 정원에서 한 약속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보호가 필요하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 자신의 일은 계속될 것이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교사의 유산을 이어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마의 영향력은 결국 정부 최고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아동 증인 보호를 위한 연방 법안과 교육자금 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미스 미첼의 실종 22주년 기념일에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중계로 시청했습니다. 24년 전 저는 부패로부터 저와 친구들을 보호하려던 선생님을 목격한 9세 소녀였습니다. 에마는 의회 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후 저는 어른들에게 제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은 살인자가 10년간 자유롭게 다니게 했고 부패가 계속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며 위원회 멤버들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했지만 어른들이 그들이 목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당한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중 가장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이 청문회에서 나온 연방 법안인 국가아동증인 보호법은 모든 연방 법 집행기관에 필수 교육 기준을 수립하고 주정부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아동 증인이 관련된 사건을 추적하기 위한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해 연구자들이 패턴을 이해하고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에마 최종 직업적 성취는 연방기관인 치과 아동증인 보호센터의 첫 번째 소장으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다양한 관할 구역 간의 협력을 조정하고 전국적으로 최선의 실천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엠마는 수년 전 증언했던 국회의사당 건물을 볼 수 있었고, 이는 그녀가 박물관 카페테리아에서 두려움에 떨던 9세 소녀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켜주는 지속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소장으로서 엠마는 매년 수천 명의 경찰관, 사회복지사, 법률 전문가의 교육을 감독했습니다. 그녀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미국의 혁신을 공유하고 다른 국가의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의 리더십하에 센터는 아동 증인 보호와 그 가족 지원의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7세 봉헌자의 생일날, 에마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수년 전 인신매매 조직을 해체하는 데 그녀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7세 소녀 마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마야는 이제 20대 여성으로 성장해 피해자 지원 활동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브로드리케 박사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7살 때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때 저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제 인생을 바쳤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미스 미첼은 당신이 이룬 업적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임마는 그 편지를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미스 미첼의 원본 사진도 함께 말이죠. 특히 어려운 사건을 맡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의 규모에 압도될 때마다 그녀는 이 기념품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이 왜 중요한지 상기시켰습니다. 지랄우드 초등학교의 기념 정원은 전 세계에서 온 가족들, 교육자들, 법 집행관들이 찾는 성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근처에는 미스 미첼의 이야기와 에마의 정의 추구로 인한 변화를 기록한 작은 박물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에마는 은퇴 전 마지막으로 정원을 방문하며 새로운 추가물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어린이 증인들에게 헌정된 벤치였습니다. 그 벤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침묵을 거부한 젊은 목소리들과 마침내 듣는 법을 배운 어른들을 기리기 위해. 벤치에 앉아 미스 미첼의 기억을 기리는 영원히 피어나는 꽃들 사이에서 에마는 트라우마에서 승리로 이끈 여정을 되새겼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린 소녀의 잊지 않겠다는 결심이 결국 사회가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차도우드 초등학교 외로해가 지고 있을 때 에마는 마지막으로 떠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기념석에 손을 얹고 마지막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미스 미첼, 일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학생들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을 떠나며 에마는 미스 미첼의 유산에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걸어갔다. 그 유산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모든 아이와 그들을 믿는 모든 어른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